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4일 1차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추진우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에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을 쓰신 것으로 보아서 저런 것은 통상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는 않고 그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은 드리고 그러면서 또 답변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청문회 말미에 국힘의 배준영 간사는 대뜸 다음과 같이 발언하지요. 아까 그 주진우 의원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총리 후보자님이 이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2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어제 마지막에 그 배준영 의원이 협박 비슷한 발언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무슨 청문회 마치 통과 안 해줄 것처럼 하고 뭐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2차 청문회가 시작되자 국힘은 어김없이 자폭합니다. 김희정 의원은 어제 있었던 김민석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내용을 알고도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에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에 쓰신 것으로 보아 통상은 국회의원들은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역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과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주진우 의원 지적한 부분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 당사자인 추진우가 발끈하며 나서는데 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날짜가 제가 그 페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전에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전영구 의원님이랑 저랑 그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영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두 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에 김민석 후보자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진우 의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페북이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에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에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듣고 했기 때문에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잠깐만요. 네. 말씀도 답변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의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화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 전영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아니라고 달달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명예훼손에 있고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도 폭망이요, 김민석 후보자의 반격에도 폭망이요, 법적으로도 폭망인 주진우다 이겁니다. 이런 주진우에게 박선원 의원은 끝내기 원펀치를 가하는데, 예, 아까 어느 분이 명예훼손하고 왜곡할 것 다 왜곡하고 풍자다 그러는데 풍자라는 말 안에는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자체에 명예훼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악설중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남을 속이고 상처 줘서 세상사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데요. 악설중죄 다음에 따라오는 내자가 또 있습니다. 화탕지옥. 그 정도의 중죄를 졌다라고 불교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 김민석 후보가 쐐기를 박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고치고 당인은 당의 내용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 한정혜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출판기념회와 관련돼서 관련된 단체가 혹시 이익에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출판기념회가 법적으로 존치되는 상황에서 많이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걸러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판 기념회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적 제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 기념을 하지 말라고 당문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검사에게 수사를 권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통상 프로고발러가 문제 제기하고 또 그 전후 과정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있다가 그것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그러한, 또는 현재에도 그런 편파수사 카르텔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이고,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게 한쪽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한쪽에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엄하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활약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급성 간염입니까? 아니면 만성 간염입니까? 급성 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습니다. 급성 간염이라면 그야말로 병역 비리가 확실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급성 간염은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질병으로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재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1995년 병역 신체 검사 규칙을 봤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급성 간염은 급성 또는 경과 관철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판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면제가 아닙니다. 치료 후 재검을 통해서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만성 간염이라면 5급 면제 판정은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당시 병역 신체 검사 규칙에 의하면 만성 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개월 이상 간 기능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 검사상 만성 간염으로 확진된 경우입니다. 만성 간염은 말 그대로 만성이라 쉽게 없어지지 않고 스트레스나 음주로 악화될 수 있어 굉장히 철저하게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진우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알아왔고, 그리고 징병 신체 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됩니다. 국민 검증을 피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당장 징병 신체 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오늘 이틀간의 김민석 청문회 종료와 함께 주진우의 정치 인생도 종료될 듯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